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 정원 계획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지 말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충북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입시부터 충북의 의대 정원을 3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불량 수소 충전 뒤에 고장난 수소버스의 핵심 부품 보상 비용 부담을 놓고 수소업체와 버스 생산업체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만을 노려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는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가운데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지역 의료계의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중단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의대 교수들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이 포함된 내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 논의를 중단하라고 나섰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복처럼 검은색으로 차려입은 청년 10여 명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충북대 의대를 포함해 의대 정원 확대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의 지역 의대 학생들입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선발 인원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증원 계획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합니다. 상대는 이번에 의대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 총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 대학 총장들.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자격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예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의대생들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지역 의대로 소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의 어떠한 의견도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4배, 3배의 입학 정원을 정원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특히 대입 전형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의대 정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험생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교수 인력과 시설, 장비 부족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열릴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은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50%에서 100% 정원을 내년에 이제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총장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부터는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의 병원 이탈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한 충북지사가 300명으로 늘어난 충북의 의대 정원이 내년 입시에 100%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충북의 의료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의대 정원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북대의 의대 정원 결정을 하루 앞두고 김영환 지사가 기자실을 찾아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89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 충북의 의대 정원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100%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점 국립대가 증원분의 50%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한 정부 조치에 대해 충북은 그래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유는 3가지를 들었습니다. 우선 충북의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공백이 가장 극심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걸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도하고 같이 50%를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과 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성에 따른 의료 수요를 언급하며 300명 모집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강원도가 432명으로 늘어난 의대 정원에서 50%만 반영하는 것과는
충북의 상황은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천추의 한이 남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수련 여건이 안 돼 정원 증원이 불가하다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충주와 청주 의료원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도민의 의사를 반영해 의대 정원을 정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주장이 충북대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형 K 유학생 제도를 추진 중인 김영한 충북지사가 지난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수백 명의 유학 의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3박 5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5개 도시에서 진행된 유학 설명회에 참여한 현지 학생이 2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750여 명이 충북 유학 의사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지에 동행한 중원대와 세명대, 충북보건과학대는 우즈베키스탄 대학 2곳과 K 유학생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도는 올해 안에 실질적인 수치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에서 정당 개입에서 자유롭게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의장으로 뽑아야 한다면서 후보 등록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당 내부에서 선출해 본회의에서 추인하는 현재 방식은 다선과 연장자, 다수당 위주로 이루어져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의장단 선출 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변경하는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지난해 11월 충주에서는 이른바 불량수소 충전으로 달리던 시내버스가 멈추는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반년이 지났지만 수소 생산업체와 자동차 생산업체의 갈등으로 피해 보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충주에서 순도가 낮은 불량수소를 주입한 수소 전기 자동차는 70여 대. 불량수소가 주입된 상태고 제가 끌고 다니다가 고장났을 때 또 안전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달리던 시내버스가 멈춰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공 아파트를 왔는데 경고등이 뜨고 배터리 표시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두진 아파트쯤 오니까는 차가 서가지고 그래서 견인해가지고 차를 회사로 끌고 갔죠. 당시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자동차 제조사, 수소충전소 운영업체 등은 원인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차량 고장에 대한 보상은 진행 중입니다. 견인 비용과 일부 수리비는 합의했지만 수소버스의 핵심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는 서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행 도중 멈춘 시내버스 2대 가운데 한 대의 고전압 배터리가 망가진 데 대해 수소 생산과 충전을 담당한 업체는 불량 수소가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수소 다음에 이제 연료 스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압 배터리인데 연료 스택에는 문제가 없는데 고압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고압 배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제조사나 뭐 이제 배터리 부품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수소 전기 버스를 생산한 업체 역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완전히 방전되는 부분까지는 어쨌든 어쩔 수가 없는데 불량수소 때문에 완전히 방전이 일어나면 그 셀이 못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량 하자를 주장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스기술공사는 수소 제조업체에 일임했다는 입장이고 관계기관인 충주시는 원인 규명이 나오지 않아 지켜보는 중입니다. 결국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재판으로 이어지고 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친환경 대중교통이라는 수소 전기버스 확산에도 걸림돌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미등록 외국인만을 노려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 붙잡혔습니다. 금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는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낮의 한 골목가.
외국인 남성이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뛰어갑니다. 지쳐 쓰러진 남성은 곧바로 일어나 달아나 보지만 승용차에 내린 남성들에게 결국 붙잡히고야 맙니다. 10여일 전 근처 동네에서도 비슷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상의까지 벗겨진 채 달아나던 외국인 남성이 건장한 남성 3명에게 붙잡히고야 맙니다. 이 남성들은 이곳에서 태국 국적 20대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들은 체포 권한이 전혀 없는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음성의 주택가와 시장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한 뒤 거부하거나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되면 무작정 때리고 감금까지 했습니다. 가짜 탐정 신분증은 물론 가스총을 들이밀며 협박했습니다. 출입국선거가 그렇게 그냥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잡은 것 같다고.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12명. 현금은 물론 금팔찌와 반지 등 피해 금액만 1,700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30대와 20대 남성 등 3명을 공동 감금과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다른 20대 남성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검거가 되게 되면 강제 추방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 악용하여 경찰은 추가 범죄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공군 17 전투비행단이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야간 비행 훈련을 실시합니다. 비행 시간은 일몰 후 2시간 30분 이내로 24일에는 헬기 훈련이, 25일에는 헬기와 전투기 모두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날씨나 작전 상황에 따라 일자와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군은 소음 발생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제54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보전과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기념 행사가 충북에서도 열렸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한 도민과 기업체 등 23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기후위기 관련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사진 전시회 등이 충북도청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또 오는 28일까지인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25일에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회, 27일에는 기후위기를 즐기면서 배우는 지구 한마당 행사가 청주 청소년 광장에서 열립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도민체육대회가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진천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충북 11개 시군을 대표하는 1,47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6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진천군은 대회 첫날인 25일 오전 10시부터 진천 화랑관에서 초대형 LED 스크린을 이용한 각종 특수 효과와 디지털 성화 등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개회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음성시장 일대를 품바 국수거리로 지정하고 특성화 먹거리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음성군은 품바 국수거리를 지역 향토 음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억여 원을 들여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고 식당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과 업소별 돌출형 현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음성시장 일대 음식점 13곳을 품바 국수거리 업소로 지정하고 시설 개선과 참여 업주를 대상으로 친절과 위생교육도 시행했습니다. 청주시가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사료 구매 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 허가제에 참여 중인 축산 농가나 법인으로 연금리 1.8%의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114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한우와 젖소가 마리당 260만 원, 낙농 35만 원, 돼지 30만 원, 양계 13,000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